저는 40살입니다. 한때 결혼을 했었지만 2년 전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세 6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결혼 생활을 할 땐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눈을 뜨고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웠던 그 일상들이 그땐 너무 당연해서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어 살아보니 그 당연했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되더군요. 미혼일 때 혼자 사는 건 그저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혼 후 혼자가 된 건 그 자유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빈집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고립감이 몰려왔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불 꺼진 집안이 적막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신발 벗는 소리마저 쓸쓸했고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조차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말 한마디 건넬 사람도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조용히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버텨도 혼자서 버티는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주말 저녁에 창밖 불빛들을 바라보다 보면 다들 각자의 일상 속에서 웃고 대화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 텐데 나만 정지된 화면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단순한 혼자 있음의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였던 시간들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묘한 허무함과 공허함이 섞인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에서 조용히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며 대충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후에는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혼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그 실패한 결혼의 여파는 제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성 만남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새로 만나 다시 웃고 다시 상처받는 과정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정박한 일상,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오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1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만큼은 제 존재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도 잘 지냈고 선후배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그래서 웃긴 이야기지만 저는 집에 있는 것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집에서는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다가왔지만 회사에서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웃고 떠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소한 대화들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직급도 생기고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회사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아니다 보니 월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었기에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이걸로 용돈 좀 벌고 있어.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함보다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달 동안의 수익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실제 입출금 내역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되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동료는 자신이 잘 아는 축구 경기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종목은 안 해. 동료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보통은 한 폴더씩, 즉 한 경기씩만 걸어서 조금씩 야금야금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하다고 느낄 때만 2폴더를 묶어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봐,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봐. 실패해도 바로 만회할 수 있어. 꾸준히 하면 월급 외에 용돈은 그냥 따라와. 그 말과 함께 보여준 거래 내역엔 플러스 8만 7천 원, 플러스 11만 2천 원, 플러스 24만 6천 원. 이런 숫자들이 일렬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내 눈에 박히는 순간 묘하게 현실감이 생겼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던 도박이 아니라 눈앞에서 실제로 돈이 오가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흔들렸습니다. 진짜 따고 있네.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해. 라이브 스코어 어플 깔아서 고수들이 경기 분석해놓은 거 참고도 많이 해. 그래서 그런지 승률이 꽤 괜찮아.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말하는 내내 표정이 밝았습니다. 마치 이 일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하나의 부업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안 할게. 그런 거 자신도 없고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는 가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뭐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사이트만 보내줄게. 심심할 때 한번 들어가 봐.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카톡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봤던 바로 그곳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 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눈으로만 한번 훑어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깔끔하게 잘은 해놨네.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대화는 끝났는데 머릿속은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링크, 수익 내역,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라는 동료의 말까지. 저는 거리를 두며 고개를 저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 한 번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울리듯 남아있었고 그 궁금함이 차갑고 고요했던 제 일상을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조용한 방 안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조차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호기심은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동료가 알려준 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자 다양한 종목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농구, 야구, 축구, 배구, 하키, 사다리, 바카라. 도박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그 체계는 사람을 현혹시킬 만큼 매끄러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려 했습니다. 그저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 한번 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언제나 작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되는 일,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제 일상의 균형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만 베팅해볼까? 그 생각이 스치듯 지나가더니 어느새 실제로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가볍게 정말 장난처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분석도 해야 하고 선수나 팀 상황도 알아야 해서 제겐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나랑 안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단순하고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오는 사다리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규칙도 간단했습니다. 홀짝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몇 초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보다 쉬운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진짜 장난삼아 깔짝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다리 게임에 처음 걸었던 그날 20만 원을 땄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너무도 쉽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이 제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미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쾌감, 순간적으로 치솟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도 운이 있네라고 말하게 되는 묘한 자부심.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심장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와 집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함이었죠. 화면 속 숫자들이 춤추듯 움직이고 잔고가 올라가는 그 몇 초 동안 저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함정의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동료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나 어제 20만 원 땄어. 동료는 놀라면서도
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종목으로? 사다리. 그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그거 결과 빨리 나와서 중독 심해. 나처럼 EPL이나 농구 같은 거 해봐. 그게 덜 위험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20만 원의 짜릿한 기억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점점 사다리라는 종목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300만 원으로 시작했던 돈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따고 일코를 반복했지만 결국 남은 건 수익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운도 있지만 실력도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퇴근 후에만 하던 도박은 이제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버스 창밖 풍경보다 손바닥에 쥔 작은 숫자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침부터 돈을 잃는 날이면 근무 내내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에 집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3달째가 되자 적응이 되었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쯤엔 더 큰 돈을 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미친 척하고 한 번에 100만 원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속 7번을 마치며 30분도 안 돼 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승리의 쾌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몇 번만 더 하면 몇 달치 월급을 하루 만에 버는 거잖아. 저는 혼잣말로 주문을 걸 듯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이번만입니다. 그 이번만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8번째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0만 원이었던 돈은 4번의 연속된 패배로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패닉 상태였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중단하고 잠들기 전에 여태까지의 수익을 계산해 봤는데 누적 수익은 1300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나는 다르다. 그 착각은 제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따고 잃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때쯤 남은 돈은 800만 원 정도. 그나마 승률을 유지하고 있었죠. 옆에서 보던 동료가 말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보통은 한두 달도 못 가서 다 잃는데 사다리를 이렇게 오래 버티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 칭찬은 독이었습니다. 자만이 생겼고 방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묘하게 들뜬 기분이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사고 배민으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혼자지만 오늘은 나름의 작은 위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TV를 켜두고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치킨을 뜯으며 맥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살짝 취기가 오르자 기분이 묘하게 풀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영화를 틀어놓고 잠들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무언가가 제 손끝을 자극했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뜨자 머릿속이 묘하게 깔끔해졌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오늘은 운이 따라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늘은 다를 거야라는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결국 저는 누적 수익금 800만 원 전부를 한 번에 충전했습니다. 제가 가진 현금의 전부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따놓은 돈, 한 번쯤은 크게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맥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심장이 천천히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하나씩 올라가고 충전이 완료되자 계좌 잔액이 8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래, 오늘은 진짜다.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오늘 밤은 마치 사다리 파티를 위한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패턴, 감, 운, 모든 게 오늘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 불빛이 새어나오는 모니터 앞에서 저는 천천히 첫 베팅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작은 가볍게 100만 원. 따고 잃고 다시 따고 80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되었을 때 갑자기 열이 치밀었습니다.
마지막이다라며 승부를 던졌습니다. 이번엔 200만 원을 한 번에 걸었습니다. 이 200만 원씩 3번 연속으로 마치며 수익금은 600만 원이 되었고 총 잔액 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는지 시간도 모른 채 잔고를 봤는데 잔고는 1,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제 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금세 다시 무너졌습니다. 연속된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 잔고는 다시 0원. 그제야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성은 사라지고 충동만 남았습니다. 결국 저는 대출까지 손을 댑니다. 현대카드 장기 대출로 1,000만 원을 땡겼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그 돈마저 잃었습니다. 분노로 모니터를 내려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그때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린 뒤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1,000만 원의 빚이 생긴 뒤였죠. 그래서 저는 그 충격으로 주말 이틀 동안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샤워도 잠도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폐인처럼 누워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월요일이 되었고 출근해서 동료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해. 이번엔 멈춰야 돼.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좋은 경험이라 치자. 1,000만 원이면 싸게 배웠다. 스스로 위로하며 훌훌 털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6개월 동안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그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합니다. 빚이 없어지자 다시 욕구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야. 현금이 없었지만 비상금 용도로 만들어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마이너스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카카오뱅크 한도 2,700만 원, 토스뱅크 한도 2,600만 원, 총 5,300만 원.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브레이크가 사라졌습니다. 본전 욕심에 눈이 돌아갔고 100만 원, 200만 원씩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그땐 돈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순간의 쾌감이 필요했습니다. 적중했을 때의 짜릿함, 그 감정 하나에 목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5,300만 원을 다 날리고 나니 이제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버텼지만 결국 그 다음 주는 무단결근으로 이어졌고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얼마 뒤 우리은행에 가서 퇴직금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했을 때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이걸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또다시 한 번만이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진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마치 최면처럼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그 퇴직금마저 충전했습니다. 그 돈이 제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걸 알면서도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너무도 뻔했습니다. 그마저도 결국 다 잃었습니다. 화면 속 잔고가 0원이 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도박 중독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잃은 돈을 어떻게든 되찾겠다는 집착, 그 한 가지밖에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눈앞에는 숫자만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현대카드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대출 금액은 2,000만 원.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복구하고 끝내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돈마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박빚은 총 7,300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현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은 술로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간신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2달 뒤 끝난다는 사실이 그때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거라도 빼서 빚을 갚자.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사이 2달 동안 저는 10kg가 넘게 빠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고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도박을 알려준 동료를 탓하기엔 이제는 제 잘못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끝없는 복구 욕심, 무너진 절제심, 모든 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전세를 빼니 6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두 곳에 있는 마이너스 통장 5,300만 원을 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돈으로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지출할 것을 다 제외하고 나니 통장엔 3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 장기 대출 2천만 원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마통에 있는 돈을 다시 땡겨 그 현대카드 대출 빚을 메꿨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2천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1년 안에 갚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지금은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고 매일 몸은 고되지만 정신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심으로 다짐합니다. 도박은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 퇴근 후엔 헬스장에 다니며 몸을 움직이고 일이 안정되면 취미생활도 할 계획입니다. 무너졌던 삶을 하나씩 되돌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박은 멈춰야겠다고 생각드는 그 순간, 그때 멈추셔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물론 시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하셨다면 부디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끊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기회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